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말실수 줄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실수 해놓고 막 발등 찢게 후회해 본 적 없으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뭐 친구랑 전화를 하더라도 어쩌다 말실수를 하는 적 있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제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이제 그 평가하고 처리하는 어떤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실수를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가 달변가가 아니래도 되고 말을 굉장히 조리 있게 잘 못하더라도 일단 말실수의 횟수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만큼 말실수가 이제 거의 지뢰, 이제 막 폭탄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사님이 갑자기 이제 사무실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서 이제 김 부장 어디 갔나 이렇게 찾았어요. 그런데 신입사원이 이미 식사하고 회의에 들어간 김 부장을 이렇게 식사하고 회의에 들어간 걸 몰랐던 거죠. 근데 거기서 일단 이사가 물으니까 식사하러 나가셨는데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요? 그때가 막 2시 40분 막 이런데 막 그랬다고 하면 굉장히 큰 실수죠. 그래서 이미 회의에 들어가 있는데 김 부장한테 많이 찍히는 거예요. 그 신입사원은.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막 대청소를 했어요. 와이프가 막 대청소를 해갖고 저녁 때 이제 남편이 들어오는데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나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종일 대청소를 해서 저녁밥을 도저히 할 시간이 없었다. 밖에서 우리 간단하게 먹는 게 어떨까? 미안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그래 그럼 나와. 그래서 집 앞에서 맥주 마시고 이제 치킨 먹고 해서 이제 저녁으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와이프가 막 몸살이 났어요. 그래갖고 막 여기가 쑤셔 저기가 쑤셔 아퍼라고 했는데 이 무뚝뚝한 남편이 뭐라고 아내한테 말했나 하면 아니 치킨 먹고 술 마시고 맥주 마시고 잘 놀더니 몸살은 왜 걸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아내가 머리 끝까지 화가 나겠죠. 내가 치킨 먹고 논 거야? 하루 종일 대청소할 때 그게 포인트잖아요. 괜히 안 할 말을 해서 그 남편은 뭐 아내한테 막 잔소리 듣고 원망을 듣고 뭐 별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말실수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막 혀 밑에 도끼 들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말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작정하고 말실수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누구든지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거고 일단 뱉어놓고 보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참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실수의 부작용 굉장히 심하죠. 나 실없는 사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비호감 되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특히 회사에선 신뢰감을 잃거나 그럼으로써 일하기가 힘들어지는 거. 사람을 설득할 수도 없어지는 거. 따지고 보면 정말 많죠. 그렇다면 최소한으로 말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말실수를 줄이기 위해 꼭 체크해야 될 4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말하려는 게 꼭 필요한 말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냥 우리가 뭐 날씨 얘기 보통 이제 뭐 회사에 아침에 가서도 처음부터 굉장히 진지한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이제 거래처에서 누굴 만났다든지 뭐 이래도 뭐 날씨 얘기하고 뭐 새로 생긴 요 앞에 식당 생겼는데 되게 맛있다는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런 것도 꼭 이건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니까 그런 얘기도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스몰 토크는 얼마든지 해도 되죠. 꼭 필요한 말인지 챙겨봐야 될 대목은 어떤 건가 하면요. 내가 말하려는 어떤 그 내용이 혹시 누구한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피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거짓된 말은 아닌지 그런 말이라면 아예 입을 다무는 게 낫다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말이 아닌지 생각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필요한 말을 내가 하고 있나를 스스로 계속 생각해보는 습관은 말실수를 줄이는데 가장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한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제 그 실수를 모면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모였어요. 몇 명이 모여서 이제 티타임을 갔는데, 내가 이제 그 마케팅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내가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어떤 건가 하면, 마케팅팀 박대리가 이제 팀장을 들이받았는데 너무 열받아서 그래서 거기 분위기가 완전 싸하대. 그래서 박대리 얼마 못 가겠어. 퇴사한다는 소리 당연히 나오지. 이런 얘기를 지금 내가 여기서 하는 게 과연 필요한 이야기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막 입이 간질간질한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나 이게 지금 필요한 얘기인가? 이럴 때 필요한 얘기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뒷담화를 하거나 남을 비난하는 얘기가 필요한 얘기인가? 그런 이야기를 혹시 내가 실수로 얘기를 해서
저기 저쪽 영업팀에서 지금 뭐 박대리 얘기 그렇게 얘기하던데 사실이야? 라고 내 얘기를 건네서 전달했을 경우에 내가 데미지를 입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반드시 처음에 하시면 생각하시면 그 말실수하는 부분이 아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지금 말하려는 게 팩트인가? 챙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조만간 조직 개편이 있답니다. 부장님, 과장님 뭐 이렇게. 그게 팩트인가? 아니면 그냥 그 대리급이나 뭐 주임급들 사이에서 이제 떠도는 루머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루머를 마치 이제 팩트인 것처럼 과장하는 건 말실수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허황된 얘기하면 허황된 얘기하는 사람을 이제 찍히는 거예요. 루머도 직장 상사한테 전해야 될 그런 때가 있긴 하죠. 그 조직 개편 같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지금 그 정기 조직 개편도 아닌 비정기로 조직 개편한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대리 과장급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루머로 떠돌고 있다? 이런 얘기는 우리 부장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건 정보니까 정확히 알아보라고.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지 맞아요? 팩트가 아닌 얘기를 할 때는 팩트가 아니라는 얘기를 함께 해줘야 되는 거죠. 부장님, 회사가 조만간 조직 개편이 있다는 루머가 대리 과장급들 사이에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그냥 단순한 그냥 루머로 끝나든지 아니면 그게 정말 사실로 증명이 되든지 나는 말실수한 게 아니에요. 루머라고 얘기했으니까 정확하게.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말도 습관이라서요. 자기 추측을 팩트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나쁜 습관이죠. 그런 습관 가지고 있으면 이제 사람들한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란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나한테 이제 손해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특히 직장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무슨 얘기를 그 친구가 이제 하면 막 흥분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면 다들 이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시작이다. 막 이렇게. 제 얘기는 반만 믿으면 돼. 뭐 지치지도 않는구나. 저렇게 과장하는 거. 이렇게 그 친구는 지금 퇴사에서까지 이제 그 모든 직원들한테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죠. 굉장히 손해죠, 본인한테. 그 이제 무슨 얘기만 하면 다 이미 알고 있는 얘기처럼 이제 팩트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요즘 밀키트 시장이 대세라는데 라고 이제 딱 이제 윗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게 말입니다. 또 막 이제 뭐 막 부풀려서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신문에서 본 얘기, 친구한테 들은 얘기, 거기다가 자기가 막 만들어낸 얘기까지 정말 나는 정보가 굉장히 많죠? 라는 걸 이제 자랑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정보를 많이 갖고 있으면 굉장히 훌륭한 일인데 그거를 팩트가 아닌 걸 팩트인 것처럼 얘기해서 나중에 그걸 이제 이렇게 점점 드러날 경우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래서 말실수하는 거죠. 이태원 상권이 완전히 죽었다는데? 라고 얘기하면 그 제 친구가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뭐 과장해서 그게 마치 사실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버릇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제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후배가 얼굴이 굉장히 그늘이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누구 말이야 결혼 생활에 문제 있어. 그러니까 얼굴이 저렇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부모님의 병환 때문에 그렇게 막 이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다니는 건데 그런 팩트가 아닌 거를 팩트인 양 다른 사람들한테 결혼 생활에 문제 있어. 이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말실수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지금 말하려는 것이 객관적인가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회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경쟁사 신상품에 대해서 이제 직장 상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A사의 신상품 어떤 메뉴가 이제 음료 메뉴라고 시작해요. 그런 게 이제 20대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는 맛입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내가. 근데 이게 20대 여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맛이라는 게 이게 객관적인 건가? 이게 주관적인 내 생각이 아닌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대인 나와 내 친구가 좋아하는 맛인가? 그럼 이게 객관적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20대 고객들이 좋아한다는 근거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뭐 탄산수라든지 아니면 뭐 비주얼로 어떤 단 어떤 음료들을 막 이렇게 브랜딩해서 넣은 어떤 그거를 다른 상품에서도 비슷한 재료가 들어간 다른 상품이 굉장히 인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20대 여자들이 좋아한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뒷받침해줄 근거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근거 없이 그냥 나랑 내 친구들이 몇 명이 가서 이제 벤치마킹 그 경쟁사 조사하러 가서 먹어봤는데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라고 해서 20대 여성들이 특히 좋아하는 맛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어떤 부분이 약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특히나 회사에서 하는 말이 이게 객관적인 얘기인가를 내 스스로 먼저 검증하고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근거 자료가 이제 없을 때는 뭐 그 메뉴가 지금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브랜드에서 뭐 상위, 3위, 베스트 3, 베스트 메뉴로 뽑혔다든지, 개인적으로 친구들하고 테이스팅 해본 결과 참 맛있었다, 좋아했다, 모두들. 우리가 5명이 다 20대 여자애들이었는데 5명 다 재구매 의사가 확실하다고 얘기를 했다. 이런 것만 이제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 긍정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객관적인,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말씀드린 팩트, 객관성과 팩트를 합쳐서 항상 회사에서는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제 말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과연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가를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경쟁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그 인기 음료에 대해서 이제 보고했어요. 우리 20대들이 막 좋아한다는 근거에 맞춰서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현실적인 대안. 우리가 신제품을 우리도 신제품을 이제 비슷한 걸 어떻게 출시해야지 우리가 이제 맞불 작전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신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인지 현실적인 이게 대안인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미 너무나 출시 예정된 상품이 많아서 이것까지 출시하기에는 이번 여름 시즌 다 간다 라고 했을 때는 아예 대안으로 내놓지도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 거를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대안 없이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뭐 신제품을 출시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무능한 보고라는 인상을 주는 거죠. 그 회사에서 이제 불만이 많은 사람들 많죠.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볼게요. 또 그 월요일 오전 내내 도대체 회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 3시간 내내 회의하는 그 내용을 또 준비를 하느라고 또 몇 시간을 또 서류를 만들고, 도대체 회의 하나 하는데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월요일 오전까지 다 정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게 도대체 효율이 뭐가 있냐고라고 불만을 막 얘기만 하는 거, 굉장히 정말 회사가 이상하다라고 불만만 얘기하는 거는 또 불평분자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현실적인 대안을 이제 제시해야 되는 거죠. 30분 회의 캠페인을 우리 시작합시다. 효율적으로. 자료는 한 장, 원페이지로 만들고, 시간은 30분 회의. 그리고 30분 회의는 모두 스탠딩으로 서서 회의하는 이런 어떤 문화를 캠페인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는 거를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회의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지금 회의, 이제 이 여러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봤는데 어떨까요? 라고 하면 대단히 적극적인 사람,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계속 그 회의가 정말 뭐야, 정말 다들 왜 이렇게 무능해, 어떻게 이렇게 회의를 불합리하게 할 수가 있어? 라는 얘기에서 딱 끝나면 그야말로 이제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는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집이 지저분해, 왜 이렇게 맨날 집이 지저분해? 라고 막 불평만 하고 그 상대 배우자를 막 이렇게 계속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너무 집이 지저분한데 현실적으로 이제 뭔가 개선안을 한번 당신이랑 나랑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봅시다. 교대로 뭔가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씩 1시간 정도 집에 들어와서 뭐 주방, 누구는 거실, 뭐 이렇게 해서 청소를 교대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집이 좀 휴식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 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대안을 내놓는 거. 그게 말실수를, 불평을 앞에 얘기를 하고도 그 불평이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뭔가 이제 아주 발전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로 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대안이 있어야. 그래서 오늘 말실수 줄이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 4가지 방법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말실수 안 하고 말 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